IT 알려주는 은행원. 안녕하세요. IT 알려주는 은행원입니다. 오늘은 커말목 분들을 위해서 제가 CPU, 메모리, 디스크, 그리고 GPU 이런 컴퓨터적인 내용에 대해서 커말목 분들도 딱 한 방에 알아들을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먼저 이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. 진짜 머리카락 빼고 다 가졌다고. 이분은 축구로 치면 메시나 호날두를 합쳐놓은 사람?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왜냐? 이분이 컴퓨터 과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수학, 경제, 통계, 화학, 물리, 양자역학 다 분야에서 천재성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이 현대 컴퓨터의 아키텍처의 근간을 만든 정말 빛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보이시는 이 그림이 현대 컴퓨터의 아키텍처의 기본인 폰노이먼 구조라고 하는데, 여기 보시면 인풋 디바이스도 있고 아웃풋 디바이스도 좌우에 있고,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CPU가 있고, 또 메모리 유닛이랑 이렇게 뭔가 상호작용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식당을 좀 비유해 가지고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. 자, 식당을 먼저 차리려고 하면 주방장을 고용해야겠죠. 이 유능한 주방장이 바로 CPU입니다. 이 이제 CPU 요리사가 저희에게 맛있는 요리를 대접해 줄 겁니다. 네. CPU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은 인텔에서 만든 형태와 같습니다. 중앙 처리 장치,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도 불리는 이 CPU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. 내가 하는 것처럼 중앙에서 사용자들이 입력한 명령어를 해석하고 또 연산하고 그 결과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이제 주방장이 요리를 하려면 먼저 식재료를 냉장고에서 꺼내야겠죠. 자, 여기 있는 이 냉장고를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과거에는 이 왼쪽에 있는 HDD 하드디스크를 디스크로 많이 썼는데, 요즘 나오는 노트북이나 PC들 보면 성능이 더 좋은 SSD를 많이 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SSD는 읽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. HDD 쓰다가 SSD 부착된 노트북 써보시면 부팅 속도에서부터 속도 차이를 체감해 볼 수 있을 겁니다. 이제 이 주방장이 CPU가 요리를 시작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재료를 필요할 때마다 냉장고로 가가지고 재료를 꺼내가지고 오고, 또 가가지고 필요한 재료를 또 꺼내서 오고. 자, 이렇게 하니까 뭐가 문제입니까? 느립니다. 느린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인이 이렇게 하면 느려가지고 빠르게 음식을 못 만들겠구나 싶어가지고 테이블을 하나 사줍니다. 테이블을 사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? 필요한 재료를 꺼내가지고 그대로 올려놓고 요리를 할 수가 있겠죠. 이 테이블이 바로 메모리입니다. 메모리. 다음 사진은 메모리의 일반적인 형태인 D램의 한 형태라고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여러분이 엑셀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엑셀 작업을 하는데 엑셀 프로그램을 딱 열어요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이 엑셀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와요. 이걸 패치라고 하죠. 네, 그 다음에 이 글자를 막 입력을 해요. 그럼 CPU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하면서 뭔가 방법을 정하거든요. 그 과정을 디코드라고 해요. 자, 이제 그 정해진 방법대로 작업을 하겠죠. execute를 하죠. 작업을 하고 작성한 결과를 이제 엑셀 프로그램에다가 넣어가지고 보여주는데, 그 과정을 스토어라고 합니다. 이렇게 네 가지 프로세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메모리와 CPU가 동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요리를 하는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 테이블이 너무 작으면 어떻겠어요? 재료가 많이 필요한 요리는 하기가 힘들겠죠. 자,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테이블 큰 걸 하나 사줬어요. 자, 이 개념이 뭐냐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? 램이 4기가바이트다. 램이 8기가바이트다. 램이 몇 기가바이트다. 이런 건데, 이 메모리 크기가 테이블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. 테이블에 3개밖에 안 올라갔던 게 이렇게 6개, 재료를 많이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메모리는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? 테이블이 크면 클수록 놓을 수 있는 재료가 많아지고 놓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처리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. 이런 뜻이 되겠죠. 자, 그리고 이 메모리가 부족하면 컴퓨터 입장에서 봅시다. 메모리가 부족하면 디스크의 수압 공간이라는 곳을 쓰게 되거든요. 다시 말해서 메모리가 부족하다 보니까
막 억지로 그 냉장고로 뛰어가가지고 또 재료를 막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 여러분 똥컴에서 고사양 게임 돌릴 때 렉 걸리고 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? 이게 다 메모리 성능이 좋지 못하니까 스압 공간이라는 곳을 사용하게 돼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. 그리고 메모리는 단지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꺼지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려요. 엑셀 작업하다가 여러분 저장 안 한 적 있죠?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 버려요. 그렇게 저장 안 되는 이유가 뭐다?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. 자, 메모리의 특징 중인 희발성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. 반면에 그 디스크는 비희발성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습니다. 엑셀을 작업한 뒤에 저장을 딱 하게 되면 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. 이제 요리가 완성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주방장이 뭐 조리 도구도 많이 사주고 기술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늘겠죠. 요리 실력도 늘고 뭐 요리하는 것도 빨라지고 할 것 같은데 CPU도 마찬가지로 CPU가 성능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거든요. 그런데 이 폴락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단일 코어의 성능이 향상되어도 결국에는 CPU 하나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작업 속도에는 한계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코어가 하나가 아닌 두 개, 네, 두 개가 아닌 뭐 네 개, 이런 식으로 늘어가는 걸로 CPU가 발전하게 돼요. 두 개일 때는 듀얼 코어라고 부르고 또 네 개일 때는 쿼드 코어라고 부르죠. 이게 바로 멀티코어 프로세서인 겁니다.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주방장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. 음식점을 하다 보면 서빙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돼요. 이를 주방장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알바생들이 필요하죠. 큰 음식점일수록 한두 명의 알바생 가지고는 안 돼요. 네, 수십 명의 알바생이 필요하겠죠. 이런 알바생들이 바로 GPU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GPU는 그래픽 카드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GPU의 최초의 목적은 병렬 연산에 특화된 구조를 통한 높은 3D 그래픽 처리에 있었어요. 근데 이 GPU가 부동소수점 실수 연산이나 벡터 연산 같은 경우에는 CPU의 거의 한 10배 이상의 초월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그래픽 처리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나 AI 등의 컴퓨터 분야에서도 이 GPU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. 게임에서 CPU가 중요하다든가 그래픽이 중요하다든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둘 다 중요합니다. 그래픽 카드가 뭐 게임 속에 있는 배경이나 캐릭터의 외형을 잡고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떤 이펙트를 내는지 등의 역할은 CPU가 하는 거죠. 자세한 설명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은 커말 옷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.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CPU, 메모리, 디스크 그리고 GPU까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